저희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청주시를 제외하고 농촌입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11개 시군이 있고요. 거의 다 이제 농촌 지역이어서 지금 이제 농촌이 아닌 지역도 오셨을 광주라고 혹시 들었는데 근데 이제 마을교육과정이라는 고민은 똑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농촌의 현실은 이렇죠.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차피 뭐 없어질 마을, 아까 오전에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래도 안 될 것 같은 우리 안에 냉소주의, 패배주의 이런 걸로 가득 차 있고 어떻게든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인 거죠. 대부분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기반시설과 사회적 인프라가 없는 곳이 충북에 굉장히 많습니다. 미용실도 이제 얼마 전에 처음 생긴 마을이 있고요. 그러니까 식당도 하나도 없는 마을이 있는데 과연 이 마을에서 자라서 이 마을을 사랑하고 이 마을에서 생계를 가지고 이 마을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라. 맞는 말이냐?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민 수준이다. 이 농촌의 가수화가 굉장히 난민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혁신교육지구에서 또는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이 마을에서 자라서 이 마을을 꼭 지켜야 한다. 이게 이 상황에서 맞을까라는 생각은 요즘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월의 로망을 가지고 이제 비촌을 하세요. 비촌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도시에서 치열했던 삶들을 내려놓고 멋있게 그냥 이렇게 푸른 들을 보면서 살 거야 라고 하신 기촌인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청소년인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어느 날 죽었는데 그 농촌이다 보니까 읍내가 굉장히 좁아서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있으면 이제 그 생활 인프라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골 특성상 가로등도 없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너무 어둡고 위험해서 죽은 거죠. 그 아이가. 우리 이제 지역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을 변화를 시키고 인식하고 하는 것들이 마을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들하고 뭉쳤습니다. 재작년부터. 뭉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요 이야기만 드릴게요. 그 교사 워킹 그룹들이 모였어요. 이제 작은 학교도 살려야 하고 막 아까 이런 문제들, 아이들의 그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지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애들의 삶을 교육과정을 끌어가지고 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교사 워킹그룹이 충북에 있습니다. 작년에 그 이 담당자 협의회 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1년 동안 이 공부를 하면서 이걸 만들어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교 방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예요. 일단은 그 마을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교사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마을도 함께 해야 될까? 꼭 해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거의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학교 교육에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엄청나게 많이 알고 그리고 학교 교육만으로는 이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깨닫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연대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마을과 함께 하실 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안내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처음에 모였더니 막 각종 논문을 찾고 막 했죠. 그랬더니 논문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은 논문이 나와서 이제 좀 컨설팅을 받았어요. 주변에. 받았더니 이거 정말 안 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모여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쉽게 가자. 누구든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그 과자 먹으면서 볼 수 있는 쉬운 걸로 만들자 해서 캐릭터를 좀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제 막 쉽게 뭐 학교 마을연계 교육과정이라고 새로 나온 것 같은데 따끈따끈한 신상 교육과정 운영 관심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가 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상 뭐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좀 가벼울 수도 있지만 좀 선생님들이 읽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마을 연계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 OW1H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캐릭터가 끌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에 관한 6가지 스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사례는 그 성공의 경험보다는 실패의 경험을 담은 사례를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 신상이라고 했지만 맨 마지막에 사실은 신상 아니었어.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거잖아. 우리가 했던 건데 몰랐던 거야. 이렇게 이제 끝나긴 해요. 처음에는 신상이야. 신상이니까 교사니까 알아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 안내서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OW1H라고 해서 뭐지? 학교 마을 연계 교육과정 뭐지? 마을 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좀 범주를 좁히고 싶었어요. 학교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학교 마을 연계 교육과정이라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좀 합의를 해내고 이렇게 이제 적었죠. 마을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마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일단은 이거는 이제 마을 워킹그룹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포스트잇 붙이고 같이 이제 좀 고민했던 선생님들이니까 유목화해서 만들어낸 그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잠깐만 개념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교의 개념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데 개념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이제 안내를 합니다. 하고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를 일단은 좀 정리를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되게 즐겁다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 기반이 전체적으로 뒤에 나오지만 프로젝트 수업 기반이에요.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신청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대부분이거든요. 어제도 강원도의 어느 지역으로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신청해라 이런 거 만들어놨으면 신청해 체험했어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학습자가 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별로 없어요. 공모 사업이나 아니면 그냥 뭐 현장 체험 학습 기반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프로젝트 수업으로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 주제망을 짜보고 실천해보고 그 실천한 결과물을 가지고 펼치는 그 프로젝트 수업을 해야만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참여의 가치도 깨닫고 뭔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 해볼 수 있고 특히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했을 때 특히 약간 뭐라고 할까 기초학습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프로젝트 수업에서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만족감.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으로 한번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합의하고 뒤쪽에 프로젝트 수업을 주거든요. 특히 농촌 지역의 아이들은 굉장히 굉장히 소규모 학교는 힘들어요. 그 기초학력도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고 하고자 하는 그 의지도 떨어져 있고 어차피 우리 부모님은 실패해서 여기 남아있는 거죠. 대충 뭐 시간을 때우자 이렇게 패배하고 있는 패배주의에 가득 찬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즐거움을 줘야 한다. 뭔가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를 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논문 같은 걸 참고해서 학교 주도 마을 협력이 이제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필요한 자원을 가져다 쓰는 경우 또 주민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순천의 마을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먼저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교사들이 거기에 논의구조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학교마을 공동기획으로 이제 가자라는 것이지만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학교 또는 마을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네이트 맥클렌이라는 사람이 현장 학습 기반 모형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마을 전문가를 초빙하는 겁니다. 강사 초대하는 단계. 2단계는 단기 체험 학습. 3단계는 조금은 더 이제 참여적인 수업, 근데 약간 프로젝트 수업 형태인 거고 4단계는 뭔가 기여하는 형태, 장면 과제를 연구하고 뭔가 기여하는 형태인 거고요. 5단계는 약간 인턴십 또는 그 마을 자체가 조금 배움터가 되는 그런 단계에 해서 좀 쉽게 풀었어요. 좀 너무 말이 어렵더라고요. 서양법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제시를 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점차 넓혀봐야지 천천히 서두르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캐릭터가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불편하고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는 거냐? 정해진 시간은 없다. 그렇지만 이럴 때 해보면 참 좋겠다.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고 나서 자기개발 시기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기개발 시기나 뭐 통계 탐색 주간 이럴 때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저히 뭐 한 긴 호흡으로 간 프로젝트를 못할 경우는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수업 전문가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하셔야 합니다. 바로 실천관은 바로 선생님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제시를 했어요. 일단 한눈에 보기인데 이제 쭉 뒤에가 나와 있긴 하지만 다 실치는 못했고요. 일단은 학교 시태에 보면 맨날 문서상의 존재예요. 학생 요인 어떻고, 학부모 요인 어떻고, 교사 요인 어떻고, 지역사 요인 어떤데 그냥 문서만 존재를 했었죠. 아니면 또 옛날 게 그대로 남아있거나. 그래서 이제 워크숍으로 구현을 학교 실태를 이제 문서로도 보지만 이제 전입해 온 교사와 또 기존에 있던 교사들이 실태를 분석하면서 아 그래서 지역하고 함께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공유하고 학교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비전이 뭐 핵심 가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아 나는 이런 생각이었어 선생님이 이런 생각이었나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마을과 함께 해야 되겠군요 라는 접점을 찾기 시작을 해요. 이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사실은 이렇게 되긴 이상적인 거고요. 이거는 하기가 사실은 처음부터는 좀 어렵지만 이제 되게 그 교육과정에 고민이 있는 학교에서는 성취 기준을 막 주물럭주물럭 해요. 선생님 주물럭주물럭 이 성취 기준은 이 교과의 핵심이야.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가르치는 것보다 지역과 연계하는 게 더 맞겠네? 라고 분석할 수 있는 교사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으로 가기에는 어렵고 약간 짜고 나서 주제망을 다 짜고 활동을 짜고 나서 성취 기준을 연계하게끔 워크숍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뭐 성취 기준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하고 굉장히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자신 없죠. 그럼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이상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과 연결을 하는 거죠. 이제 지역하고 함께 해야 되겠네. 그래서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탐색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저희는 행복교육지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행복교육지구 자원들을 어떻게 찾는지 이런 안내들을 좀 하고 있고 학교 마을 협의체의 구성을 위해서 학교 내에 있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리스트 중에 교육과정위원회 같은 데에는 이제 지역 주민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한 번도 같이 하는 데도 있어요. 충북에 같이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협의체에 같이 불려야 한다 라는 얘기를 이제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데 그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학공 시간에 설계한 예시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통합의 날 뭔가 이제 국어 영어를 같이 모여서 하면 전학공하고 비슷한 날이죠. 이런 날에 또는 교육과정 평가회 날 때 이게 아쉬워요 저게 아쉬워요 하다 보면 그럼 이거하고 연결하면 좋겠네요 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라는 걸 주고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그 예시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 자체 평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학교 자체 평가를 직접 요즘에는 문서로 하는 학교도 여전히 많긴 하지만 워크숍 형태로 학교 자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 선생님들끼리도 하고 마을 분들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한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워크숍도 저희 워킹그룹에서 먼저 오늘도 제가 오후에 조금 이따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돼요. 이 워크숍 때문에 가야 하는데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직접 경험하게 했어요. 학교 비전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성장하는 우리라는 비전이었는데 거기서 자기 이해, 관계, 성장이라는 핵심 가치를 두고 이걸 먼저 이거에 대한 비전에 대한 공유는 아까 처음에 1번에서 끝났고요. 자기 이해, 관계, 성장에 대해서 자기 이해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어떤 교육 활동을 하면 좋을지를 브레인스토밍을 막 해요. 그래서 쭉 자기가 생각했던 꿈책 만들기, 눈빛 전서전, 우리마을 환경 개선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이제 별표를 치거나 뭐를 하거나 해서 하나를 선정을 하죠. 선정을 해서
이제 세대공간 응비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2주 54시에서 프로젝트 수업처럼 다가가기, 알아보기, 표현하기, 그다음에 공유하기, 성찰하기. 이 학교는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다가가기에서는 뭐 문제의 필요성이나 아니면은 주제망을 아이들이 짜보거나 관련 논책을 읽기를 하거나 그런 형태인 거고, 알아보기는 아이들이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자. 뭐 면담도 하고 싶고 어른들한테 질문도 만들어내고 동네도 한번 마실도 가고 싶고, 뭐 유퀴즈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유퀴즈 스타일로 좀 이제 면담을 해보는 그런 것도 쭉 이제 프로젝트를 좀 알아가는, 우리 마을 또는 우리 어르신들을 알아보는 프로젝트. 그래서 그 표현하기로 뭐 면담 보고서라든지 그 은빛 그림책을 제작해서 가서전을 만들어서 드리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이거를 또 사진전이나 기념 뭐 출판회처럼 하는 형태로 가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공유, 마을 분들하고 전체와 공유하고 소감 나눔 돌아보는 자책평가, 성찰하기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 학기 프로젝트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걸 포스트잇 놓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걸 경험해 보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나. 작은 학교에서는 스스로 이렇게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렇게 적는 게 사실은 안 해보다 보니까 책에서 보긴 봤는데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 박사님.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도 어제도 어제 그렇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한번 작성해보고 하는 활동도 네, 하고 있습니다. 예시는 이거보다는 이제 그 책에 실려 있는 예시는 조금 더 자세한데, 이거는 워크숍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다 채워지진 않았어요. 하다가 마른 거를 이제 제가 가져온 거라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시간이 끝나야 되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책자를 아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유학기제나 교과통합의 날을 운영해서 자율탐구 과정으로 총부분 이제 20% 편성 자율권을 가지고 자율탐구 과정으로 아예 이렇게 딱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총론 개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율탐구 과정을 구현하거나 자율학기 활동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사회과에서 5천에 이제 맛집 지도를 만들어내면 그걸 수학과에 좌표평면하고 이용을 해가지고 다 같이 협력 수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뭐 국어에선 이거라고 수학에선 이거 하고 사회에선 이거 해서 마지막에 지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를 중등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고, 같이 들어와서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같이 있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고, 이 청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형혁신학교예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미래형혁신학교인데 마을 연계가 이제 강점이다 보니까 마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수업 계획도 짜고, 그리고 평가회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 패들릿으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음 사람이 와도 이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계속 교육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한글로 기록하고 하려니까 한 사람이 자꾸 맡게 되고 하니까 각자 다 패들릿으로 구획을 3년을 나눠서 패들릿 기록하고 그걸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교육공 자체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전학공도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청천초등학교는 이렇게 소인수학급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년군으로 움직여서 학년을 움직이는 게 너무 적어서 학년군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 시골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농사 짓고 조금은 덜 공부했을 것 같은 느낌들을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쓰신 거 보면 직접 그리고 글을 쓰신 건데 굉장히 잘 쓰세요. 근데 그저 지나가는 많은 발자국들이 만들어 놓은 평범한 동네길, 그러나 그 발자국들이 남겨놓은 정겨운 이야기 때문에 정겨운 바람이 부는 마을길, 그 길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자 하는 딱 한 사람, 오직 그 한 사람 외에 우리는 길을 열었다. 이제 마을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하고 길 이야기의 책을 만들어내거든요. 6학년 아이들의 길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혼자 비밀스럽게 지어놓고 걸었던 내 이야기들, 우리 아이를 데리고 걸었던 길을 왜 고요한 상념의 장소였으나 함께하고 싶어졌다 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야기들을 마을 선생님이 길 소개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수업도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예요. 6학년 아이들이랑 같이.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의미 있다. 똑같은 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지역에 살았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고향인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되게 커서 20년이 지나도 우리 마을 곳곳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사실은 아름다웠던 곳, 그리고 농사를 짓지만 생각보다 똑똑하신 분,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은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패배의식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이 학교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10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드는 그 순간에서 패배의식을, 왜 우리 집만 여기 남았지? 왜 우리 집만 읍내로 못 나갔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패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을교육과정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 있고 퍼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분을 좀 넘쳤네요. 이상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경자 학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전 마이크가 달려있었어요. 충북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 중심이 다 마을에 있었습니다. 충북교육청도 2017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자원을 발굴해내고 마을 공동체를 일구고, 수많은 마을 학교가 뭐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마을은 되게 참여를 많이 하고 뭐 양쪽으로 확대도 되고 다양한 형태의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유의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문을 닫아도 마을은 열고, 돌봄이 이루어지고, 긴급 수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원격 수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유의미한 일들이 많아졌는데, 학교가 이제 너무 안 움직이기도 했고, 학교 지원을 위해서 학교의 예산을 가급적 내리지 않고, 또 어떤 담당자를 두어서 뭔가를 함께 하려고 안 했어요. 불편함을 드릴까 봐, 너무 힘들까 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는 제외한 나머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2기를 준비하면서 과제를 바꿨어요. 지역 특화 사업에서 공교육 혁신 지원이라고. 그걸 바꾸면서 학교, 사실은 작은 학교 살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학교가 그러니까 중심이 된다기보다는 학교가 함께 해야 하는데 그게 참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어제도 어느 지역에 갔더니 조금 여러 컨설턴트 분들이 그러셨어요. 조금 아이들을 초대하는 형식이 많다. 이 사업 자체가 아이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바꿔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제 지자체나 마을하고의 결합이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더니 이제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곳이에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담당자인데도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참 요원한 일이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충북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 선생님들의 워킹그룹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미 너무나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학교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이 학교의 아이들이 너무나 의지가 없는 요인들이 거기서 찾았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진 일이었구나 알았기 때문에 시작을 이제 하신 거죠.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에서는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으로 선생님들을 위한 안내서라고 일부러 이렇게 해서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을을 뭐 멀리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은 뭐 학교 비전을 세우면서 지금 솔직히 하고 있는 학교들은 혁신학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 학교 없어지면 내가 교장으로서 역할을 잘 못했다에 동원됐었다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학교를 살려야만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구나. 특히 어떤 선생님이 정말 그래서 시작했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왜 도대체 이 힘든 일을 하세요? 마을하고 왜 만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때 왜 만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학교가 없어질 것 같아요. 어차피 없어질 건데 뭘 열심히 해. 이런 것들을 좀 들었나 봐요. 듣게 되면서 학교가 정상화되어야만 우리 아이들도 바로 서는구나라는 걸 합의하신 거죠. 그래서 좀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저도 좀 신기하게 접근을 했었어요. 혁신학교 선생님들이긴 해요. 있긴 한데
일반 학교에서도 사실은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교장 선생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생존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사립학교는 특히 사립학교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